안녕하세요. 주식코니의 혼입니다. 추가 상승을 좀 했으면 좋았지만 좀 아쉽긴 했죠. 아쉽긴 했지만 장은 또 나쁘지 않았어요. 보시면 이제 보합권 마감이 됐죠. 보합 마감이 됐고 이제 좀 저항대죠. 이평선상 저항인데도 불구하고 밀리지 않았다라는 것도 되게 좀 좋게 보이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좀 악재들이 쏟아내고 있는 요 시장 상황 속에서 인플레이션과 뭐 국채 금리와 그다음에 환율과 이런 것들의 악재 속에서도 하방을 되게 견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생각은 자꾸 들거든요. 그래서 꼭 지수가 상승이 가지 않더라도 섹터별로 순환되면서 시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요런 장의 수익을 내긴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좋아요. 또 이렇게 그 거래 유형에 따라서 좀 이렇게 단타를 치거나 이렇게 짧게 가져가는 매매는 아주 또 되게 좋은 시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좀 그 구독자분들도 좀 우량주 그다음에 지수에 반응하는 것들을 많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런 쪽의 흐름을 봤을 때도 지수의 상승이 필요하겠고 상승으로 전환되고 강한 에너지가 분출된다면 모든 섹터에 좀 상승이 견인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긍정적으로 지켜보시면서 실적주에 좀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실적이라기보다 이제 테마성이 많이 강하긴 한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안 밀리는 게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 같은 것들이 이미 선반영됐다라고 좀 버텨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을 0.75포인트 한다라는 좀 이슈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하방은 미국장도 그렇고 더 이상 밀리고 있지 않다라는 게 긍정적 신호로 보여지고, 다음엔 또 연기금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예전에 그랬죠. 제가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지수가 하방으로 많이 밀릴 때 외국인의 엄청난 매도가 쏟아졌죠. 이때부터. 근데 그럴 때일수록 기관이 좀 받쳐주고 수급으로 좀 견인해줘야 되는 게 우리나라 기관의 역할이라고 했는데, 이 기관은 이제 말 그대로 외인 그 거대 자금을 이겨낼 수 있는 자금력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 드렸는데, 사실 지금처럼 좀 이렇게 하방의 압력이 있고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되고 있죠. 매도 포지션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관이 연기금이 이렇게 좀 견인해 주면서 시장을 버텨주고 있다. 금융 투자는 아직 매도 포지션 잡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금의 수급이 끊김을 잘 봐야 되고 외국인의 그 수급이 개선되는가를 꼭 체크해 봐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투자별 매매 동향 같은 것도 한번 좀 돌려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종목을 또 보면서 얘기 드릴 건데, 오늘은 삼성전자부터 보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삼성전자가 오늘 좀 이제 이평선 저항대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어제 계속 방송에 드렸는데, 어제 이제 5일선과 11선 저항을 바로 이게 윗꼬리를 남기면서 밀리고 끝나기 때문에 좀 더 하방이 예견은 돼 있었죠. 좀 더 추세가 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빠른 상승이 필요했는데 오늘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좀 밀렸어요. 또 밀리고 이렇게 좀 주가가 빠졌지만 이게 또 이렇게 종가상 이게 이제 동시효과 때 이뤄진 겁니다. 0.3% 정도 하락 중이다가 동시효과 때 이렇게 그나마 상승으로 바꿔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딱 지금 금액만 보면 5일선을 딱 회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5일선을 회복했다. 하지만 11선 좀 기준으로도 아직은 못 미치고 아직은 좀 그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가 좀 이렇게 자꾸 이제 반도체 섹터가 그렇게 안 좋지는 않거든요. 삼성전자가 안 간다고 지금 파운드리 관련주들이나 재료주들이나 이런 것들 안 가는 건 아니에요. 후공정기업도 움직이는 것들도 있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반도체는 분명 반등을 조금씩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자꾸 가지시라고 얘기 드리는 거고,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주가가 좀 이렇게 하방에 좀 압력이 센 게 아무래도 노조 영향도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노조가 지금 그 임금 협상을 못 하고 있죠. 삼성전자에서. 거기에 이제 악재로 또 작용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이제 좀 이렇게 의견이 많이 맞지 않아서. 근데 요거 얘기 드리면 또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에 현대차가 그랬죠. 현대차가 주가가 이제 그 반도체 부족도 있는데 엎친 데 덮쳤다고 임금 협상이 되지 않고 노조가 너무 거세게 나오니까 그게 또 악재로 작용되면서 주가가 많이 밀렸거든요. 그런데 이번 현대차나 기아차들이 상승을 시작했던 기준점이 타결입니다. 그 임금 협상이
완료가 되고부터 주가가 움직였어요. 시점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재료로 이제 바닥으로 올리면서 자사주 뭐 매입 소각 같은 것도 나오고 하면서 주가가 견인됐지만 그만큼 다 악재를 반영하고 해소해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도 이제 해소를 해 나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사실 아직은 타결되지 않았고 시장도 아직은 안전하지는 않고 외국인의 매도가 너무 거세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확인은 계속 필요하지만 분명 바닥은 나올 거고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겠죠. 그러면 반도체 쪽에도 당분간 수급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반도체 갖고 계신 것도 계속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삼성전자도 좀 면밀히 보시기 바라겠어요. 당장으로 봐도 7만 그 1,500원 구간까지는 이제 반등 해준다고 하면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강하지 않게 이렇게 반등 흐름만 나와줘도 반도체 섹터들은 굉장히 좋은 상승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꼭 같이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SK입니다. SK는 정말 SK도 정말 기가 막히게 진단을 해드렸던 종목이죠. 종목이고 저희도 이제 중장기로 계속 봐온 종목입니다. 한번 추세를 한번 또 이걸 한번 쭉 이어볼까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요걸 한번 좀 좀 이렇게 그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최근에 흐름이 되게 좋았고 이걸 미리 측정해 이게 제가 이렇게 방송 보시다 보면 선이 이렇게 굵어진 것들이 있어요. 이 굵어진 것들은 오래전에 해놓은 겁니다. 오래전에 해놓고 수정을 안 한 거예요. 수정 안 하고 오래전에 해놓은 거기 때문에 선이 굵게 이렇게 또 세팅이 되더라고요. 보시면 이제 하락 추세를 이제 이겨낸 거긴 해요. 이제 이겨낸 거긴 한데 금액적 저항대가 엄청 센 데입니다. 여기가 26만원 정도 여기가 엄청 저항대가 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오늘 윗꼬리도 당연한 윗꼬리였고 주봉상으로 봐도 여기 60주선이죠. 60주선에 또 이렇게 바로 여기서 또 저항을 맞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항 구간이 너무 강력한 구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신규 매수를 볼 수 있는 자리 때는 이제 좀 이제 밑단 지워놓고 다시 이제 또 오늘 새로 설정을 할게요. 분명 중기적으로 좀 이렇게 1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 너무 좀 깊은 바닥이 있긴 했지만 그럴 수 있고 하지만 지금은 아니고 추가 매수를 한다 그러면 신규 매수를 접근한다 그러면 여기 24만원 부근 24만 7천원 정도가 가장 여기서 반등해주고 지속적으로 돌파해주는 게 가장 SK한테는 좋은 시나리오인데 여기에서 멈춰줘야 하락 추세로 다시 들어가지 않고 정말 다지고 다시 한번 재차 여기 저항대를 이렇게 흔들리더라도 시간과 함께 돌파가 가능한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부분은 24만원대가 아닌가 24만원 중반대가 아닌가라고 보이는데 추가적으로 상승이 많이 나왔고 최근 이제 이런 그 자리에서는 공매도가 또 많이 들어오죠. 단기적 공매도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또 밀릴 수 있다는 것도 전제를 해둬야 되고 많이 좀 밀린다고 하면 추세를 봐가면서 해야 됩니다. 봐가면서 해야 되지만 많이 밀리면 여기 땅까지도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23만 4천원 여기 구간까지도 열리니까 지금 당장은 밑단이 많이 높아졌죠. 높아졌기 때문에 지속 상승이 되려면 이 두 개의 밑단을 깨지 않아야 되고 여기에서는 반등해지는 모습이 나야 되고 가장 단기적으로 좋은 시나리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만원 단이 지켜지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상승 간다 그래도 좀 다르게 봐야겠죠. 지속 상승 가지 말란 법이 없고 장기 침체선에 맞아갖고 장기 침체선을 돌파하고 26만원을 돌파한다 그러면 오히려 또 추세가 바뀌죠. 추세가 이렇게 추세가 바뀌면서 상승이 더 강하게 견인되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되고 신규 매수 가신 분들은 지금 매도 영역이에요. 절대 매수 영역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금액대를 잘 설정하시면서 일단 보시기 바라겠어요.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현대미포조선이고 이제 언급 드리고 여기 언급 드리고 요날이죠. 요날 4월 9일 8일 9일 때 얘기 드리고 상승 나오고 여기까지는 목표치가 전고점 열려 있긴 하지만 단기 상승에 대한 이게 파동이 하나죠. 하나의 파동에 대한 조정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짧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치가 가장 좋죠. 83,300원 400원 여기 단에서 이제 충분한 조정을 받으면 신규 매수가 다시 가능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설정해 놓은 금액 있죠. 81,400원대, 83,300원, 3,400원. 여기 때가 이탈하면은 추세 반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랠리가 이어진다가 아니라
또 무슨 악재가 생기거나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탈 안 하는 게 가장 좋고, 마찬가지로 여기 윗단에서 지금 금액대에서는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여기 단기적으로는 단기 파동으로는 보유자의 영역이니까 지금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 그 매도의 시점이죠. 단기적 매도 자리고요. 또 디테일하게 보면 여기거든요. 디테일하게 보면 여기 또 매물대가 쌓여 있거든요. 여기 딱 보면 매물대 쌓여 있고, 여기에서 바로 매물대가 밀리는 거죠. 여기 바로 또 이렇게 돌려보면 나와요. 여기 차트도 좀 크게 보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매물대 소화를 해주면서 재차 상승을 도모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좀 가지고 계신 분들 수익 잘 실현하시고, 요렇게 보고 싶어요. 가장 좋은 거는 요 금액적 지지를 요렇게 해주는 것도 좋겠죠. 요 정도 87,000원 정도 단도 좀 지지받을 수 있는 거 한번 볼까요? 그냥 그 제가 제 기준으론 조정이 시작됐고, 여기보단 좀 더 열어두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8만 정말 여기가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조정이고, 제가 볼 때 여기가 이탈되면 안 된다. 그래서 81,400원이 이탈되면 오히려 손절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 추세 때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 여기가 이탈되면 여기까지도 일단 밀릴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조금 절대 좋은 시그널이 아니죠. 그러니까 눌림목 잘 공략해 보시고, 수익 내신 분들 수익 잘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단기적으로. 다음은 남해화학이고, 요거 이제 요즘에 참 그래요. 이게 참 비인기 종목이거든요. 뭐 사료주, 비료주, 뭐 이런 것들, 철강이야 뭐 그렇다 치고, 철강이야 이미 작년에 대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 상승 무조건 박스권 20-30% 나올 수 있다고 얘기 드렸죠. 섹터별로도.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 2차전지도 대세 상승은 멈췄지만 또 그 하락에 대한 반등이 또 세게 나와주고 있고, 그래서 그 체크해 놓은 거 제가 돌려보니까 다 고점에서 지지받고 다 상승 갔습니다. 보시면 남해화학도 보시면 얘는 이제 좀 이게 되게 단기적으로 보셔야 되고, 정말 손절 못 하시는 분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손절 못 하시는 분은. 왜냐면 정말 언제 이 비료와 사료의 쪽에 시세가 꺾일지 모르는데, 지금 금액을 설정해 놓은 게 여기 단이죠. 여기 15,500원 구간이거든요. 여기 구간, 그리고 최근에 여기 구간이죠. 여기 저항대 최근에 돌파한 겁니다. 최근에 돌파했기 때문에 15,500원이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 이탈되고 여기 흔들려 버리면 못 버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사실 지켜주고 지켜주면서 좀 여기서 좀 멈춰주고 해야지 추가 지속 상승이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 거고, 이평선들의 이격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언제든지 매도가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 단타나 정말 빠른 대응하지 않은 분들, 안정적이게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런 거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다. 그래서 정말 단타 자리만 나오는 정도지 보유자 영역이니까 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요즘 그 사료 비료주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 단기 과열 구간이죠. 이제는 정말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서 이쪽 섹터들을 이제 저희 그 보니까 저 주변을 봐도 코스피 대형주 쪽에 많이 수급이 들어가 있고, 관심분이 아닌 섹터들은 잘 안 보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장의 흐름을 알아가는 정도로 보자. 그래서 이런 쪽들이 조정을 받는다면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나 해소가 좀 줄어드는 거겠죠. 그렇게 보고, 이제 또 하나가 제가 또 얘기를 빼뜨릴 수가 없는 게 CJ제일제당이고 식품주입니다. 제가 올해 주도주로 식품주를 찍었고 건설주를 찍었죠. 식품주, 건설주 뭐 이런 것들을 얘기 드렸는데, 이때 주가가 계속 밀렸던 건 뭡니까? 계속 밀렸던 건 곡물 가격의 상승이에요. 이미 그랬어요. 이미 곡물 가격은 이때부터 치솟아 올라 있었습니다. 계속 올랐기 때문에 곡물 가격이 오르니까 식품주한테는 악재죠. 악재니까 주가가 계속 빠졌던 거고, 최근에 하락 추세를 멈추면서 요때부터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요때부터 박스권 매매 가능하고 그 좀 대응해 보시다 해가지고 37,500원대 여기 때를 잘 이제 중간 박스로 봐가지고 잘 대응해 보자, 이렇게 얘기 드렸단 말이죠. 이렇게 했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습니다만, 박스권으로 정말 그 하락이 끝나자마자 박스권으로 만들어줬죠. 박스권으로 만들어줬고 밑단을 다 지켜줬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 곡물 가격이 자꾸 상승하는데, 얘기 드렸죠. 요때 언저리일 거예요. 요때 언저리에 곡물 가격이 오르니까 판매 단가를 인상한답니다 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판매 단가가 올라가면 이제 그 식품주한테는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곡물가가 정말 치솟아 가지고 식품 가격이 오를 때, 그때 어떻게 보면 적기긴 해요. 그래서 사실 적기가 이번이었던 거죠. 사료 비료 같은 게 올라가고 좀 곡물 가격도 계속 또 올라가고 하면서 최고점 고점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정말 이제 그
말 그대로 거기서부터 내려온다 그러면 정말 다 영업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판매 단가가 올라가니까 식품주한테는 이제 악재가 해소되는 거죠. 팔아도 손해 났던 게 팔아도 이제 예전처럼 영업이 날 수 있어.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곡물 가격이 엄청 뛰어 있는데 곡물 가격이 안정이 돼도 식품 판매 단가가 낮아지진 않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주한테는 영업이익이 점점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떻게 좋은 흐름이 나아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번에 좀 그런 것들이 부각되면서 식품주가 오르는 겁니다. 판매 단가가 올랐고 영업이 개선될 것이다. 그 다음에 곡물 가격이 안정되면 더욱더 주가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식품주는 아시다시피 정말 성장주가 아니고 말 그대로 가치주 차원에서 그때 맞게끔 짧게 수익을 추세적으로 내시고 다 이제 우상향하고 하는 종목은 아니니까 다 정리를 해 가시면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목표치를 계속 열어놓으면서 보시면 되겠죠. 지금 뭐 해서 일단 목표치를 이렇게 크게는 큰 틀에서 설정을 해두고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보유자의 영역이죠. 지금 말씀드리지만 보유자 영역이고 사실 이제 장기 침체선은 이제 다 다른 건데 이왕이면 장기 침체선에 매물대를 뚫어주고 한 것들이 좋죠. 그래서 CJ제일제당은 어떻게 보면 되게 무거운 주식입니다.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가능한 분들이 이렇게 추세적 대응하시면서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단기적 또 눌림목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당장은 여기 윗선을 이탈 안 하는 게 가장 좋고 여기가 돌파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식품주에 대한 업황이고, 그래서 갖고 왔던 게 하나 이제 보자고 하는 건 풀무원입니다. 풀무원도 똑같이 얘기 드렸어요. 풀무원도 저가 때 시리즈랑 같이 얘기 드렸고, 얘도 이제 언제 갈지 모르지만 하락이 멈추고 이제 횡보로 틀었다. 완벽하게 횡보로 틀었죠. 요게 이제 매직 구간입니다. 매직 구간이 되는 것이고, 이제 오늘 돌파한 거예요. 오늘 이제 박스를 처음 돌파한 거죠. 그러면 박스 돌파 후 눌림이 가장 좋긴 합니다. 요렇게 18,000원대가 지지가 되면서 신규 매수 자리가 들어가면 가장 좋아요. 근데 오늘 거래량도 의미있게 돌파가 돼줬고, 그래서 보시면 풀무원 같은 경우는 18,000원 대응해 보시면 기회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올지 모르겠지만 이왕이면 18,000원대에서 지지가 확인되고 들어가면 다시 한번 이 추세를 이어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그 풀무원 같은 경우 그랬죠. 똑같은 그 이론으로 같이 접목해도 되지만, 풀무원은 이제 해외 그 사업부의 영업이 없던 영업이 생긴다는 건 또 하나의 그 플러스 요인이다. 얘기 드려서 풀무원을 얘기 드렸던 거고, CJ제일제당은 바이오플라스틱이라는 신사업을 하죠. 그래서 신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식품주로만은 보지 말자라는 관점인데, 지금은 식품주로서 움직여 주는 겁니다. 아직은 좀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얘기는 없죠. 그 다음에 또 연결해서 볼게. 자, 곡물 가격, 비료 가격, 그 다음 식품주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이어서 흐름을 볼 건 이마트죠. 왜 이마트냐? 또 접목해 볼 수 있고, 뭐 간다 안 가는 모르겠지만 일단 관심을 가져보자요. 일단 같이 보자는 건데, 얘도 아직 역별 하락 중이고, 지금은 이제 또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장기 하락을 마무리하고 똑같이 이렇게 횡보로 방향을 튼 겁니다. 지금 그렇게 보이시죠? 튼 건데,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많이 밀리지도 않고 여기에서 그냥 일자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되게 적게 135,000 여기 미니박스 그면서 엄청나게 횡보를 하고 있는데, 요렇게 보고 싶어요. 당장은 요렇게 봐야 되지만 한번 좀 잘 지속적 관찰해 보시자는 건, 그 이마트가 마찬가지예요. 식품주들이 판매 단가가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매출이 나온다면 이마트는 당연히 그냥 매출이 올라가요. 기존의 매출보다 판매 단가가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매출이 늘어납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마트도 또 마찬가지로 또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한번 접목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투자에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거고, 이마트는 아직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밀림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하지만 관심을 가져보자. 그래서 관심을 가져서 우리 또 이제 우량주를 좋아하시는 주식 투자자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되게 또 안정적이게 빠르지 않지만 되게 그런 주식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주봉도 한번 오랜만에 보면 주봉도 완전 바닥권에 머물고 있어요. 주봉 보시면 여기 단이죠. 여기 단에서 딱
여기 단에 박스를 그리고 있는 거고, 지금도 박스권으로 봐도 박스 하단대입니다. 분명히 여기 중간도 또 있죠. 항상 여기 중간도 존재합니다만, 일단 중간치로도 목표치를 두고 볼 수 있지 않나. 15만원까지도 열어놓으면서 볼 수 있는 구간대가 아닌가 보여지고요. 혹시나 제가 이제 차트를 보고 이제 종목별로 보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모르니까, 디테일하게 또 종목 서치해보고 뉴스가 있고 뭐 특별한 다른 악재가 있는가는 좀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한번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어떨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QSI라는 종목이고, 이 친구는 이제 자율주행 섹터로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보시면 좀 장기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라는 게 뭐냐면 이제 횡보를 하고 있다는 거죠. 횡보. 그래서 보시면 하락 뒤에 긴 횡보를 하고 있다. 이게 보면 요 횡보 기간이 지금 언제부터죠? 1월부터죠. 이게 짧으면 3, 4개월, 길면 5, 6개월의 횡보 기간을 갖죠. 갖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좋죠. 여기에 대한 매물 소화하는 거. 근데 얘도 마찬가지 얘기 드렸던 게 자율주행 관련주인데, 보시면 여기 이걸 보고 싶다고 얘기 드렸어요, 예전에도. 이게 언제 갈지 모르죠. 언제 갈지 모르고 한 번 또 이렇게 또 이렇게 한번 가기 전에 이렇게 또 밑단까지 뺄 수 있어요. 그래서 16,300원까지 그어 놓은 거거든요. 한 번 더 빼고 갈 수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이 금액대를 설정해 놓으시면서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소량으로 담아놓고 추가 밀리는 강화를 좀 봐야 되는 좀 자릿대긴 하지만 요겁니다. 요걸 다 매집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되게 이제 강하게 들어왔고 나간 이탈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치를 좀 정말 이게 이제 좀 주도해서 간다 그러면 조금 강한 목표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큰 시세가 분출된 만큼 시간은 필요합니다만 좀 이렇게 저가 포지션에 좀 이렇게 메이저의 세력의 조금 세력의 의도대로 조용히 좀 들어가서 세력의 흐름을 따라가 보는 건 어떨까 라는 관점에서 갖고 온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단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단이 중요하고, 여기가 이탈되고 깨져버리면 정말 이건 이제 사망 신고죠. 이 종목한테는 여기 16,300원 깨지면 사망이에요. 사망. 단기적으로는 사망이고 엄청나게 추세가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때를 보시면서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다음은 카카오 게임주고, 요거는 이제 게임주를 많이 힘들어 하시니까 가져온 건데, 게임주가 지금 상당히 최근에 안 좋죠. 안 좋아서 저도 이제 예전부터 계속 봐왔고 뭐 이제 반등할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상승 간다 아니라 반등할 수 있는 자리 먹었어요.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 그렇게만 이제 체크를 하면서 한번 쭉 훑어봤죠. 위메이드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바닥권에서 모아가는 투자보단 반등 자리를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네오이즈홀딩스, 카카오 게임즈 다 마찬가지입니다. NC소프트도 40만원대더라고요. 다 마찬가지고, 자 이제는 카카오 게임즈를 다시 돌려보면 가장 중요한 이게 여기까지, 여기 밑단 세 줄을 그어놨어요. 지금 금액이죠. 지금 금액 62,000원, 58,000원까지 그어놨는데, 이 친구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보고 분할을 들어가 보는 건 어떨까, 이런 관심이 있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또 되게 그런 게, 여기서 하락하고 이게 반등을 줬죠. 반등을 주고 패턴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하락이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고,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대들이다. 자리대들이고, 또 하나 다른 건 지금은 좀 많이 바닥권이라는 거죠. 지금은 많이 바닥권에 존재한다. 금액적으로도 그렇죠. 추세 정도가 요게 추세였는데 횡보로 트는 것 같았지만 다시 한번 밑단 왔다. 그래서 지금 금액대도 중요한 금액대긴 합니다만 아직 반등을 못 해주고 있다는 거죠. 못 해주고 있고 추가적 하락도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금액대부터도 모아보는 건 가능하겠다. 게임주 관심 있다면. 시간이 좀 근데 좀 걸릴 것 같아요. 다소 걸릴 것 같고. 근데 하나 또 이제 포인트 얘기해 주실 건 58,000원 여기가 이 최밑단 여기가 공포로 갑자기 떨어진다면 여긴 정말 중요한 자리다. 여기가 58,400, 여기가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자리거든요. 세력의 평단가 금액이 여기가 아닐까라고 보여지는 금액이 58,400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예전에 이 대시세가 나오기 전에 돌파되기 전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이 어떻게 되면 정말 이 상승이 나왔던 시세의 원점이 58,000원대예요. 그래서 이 58,000원대가 어떻게 보면 맥점이 아닐까, 가장 맥점으로 모아갈 수 있는 좀 투자의 금액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선을 잘 보시면서 언제 또 반등할지 모르고 언제 또 추세가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한번 지켜보시기 바랄게요. 좀 이렇게 물리신 분들도 이런 금액대를 좀 보시면서
그냥 대충 사시기보다 좀 금액대 맥점대 사가지고 평단을 조정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하나솔루션을 한번 갖고 와봤어요. 하나솔루션을 정말 징글징글하게 징글징글하죠. 얘도 이제 마찬가지로 폴리실리콘인가요? 이름 갑자기 맞나?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제 태양열 관련 이제 재료가 올라간 거죠. 재료가 올라가면서 영업이익이 나질 않는 거예요. 팔아도 그게 남지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죠. 고물가 이런 것들처럼 팔아도 남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가격 경쟁을 해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구도는 아니니까. 왜냐면 경쟁도 중국에도 경쟁사가 있고 하다 보니까 판매 단가를 또 올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폴리시리콘 가격이 낮아져야 되는 거죠. 낮아져야 수혜를 입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단기적 이제 단기 하락 추세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진정이 된 것 같고, 지금은 여기는 이제 좀 나쁘지 않았지만 지금 금액부터는 다시 한번 요 박스를 좀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좀 관심을 갖자라는 게 이제 이평선들이 정말 수렴해 가고 있어요. 가고 있고 그만 조정도 많이 받아왔던 얘기죠. 120선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 박스 안에 들어와 있고요. 240선은 아직 위에 있어요. 아직도 장기 침체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가 돌파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아직 걸리겠지만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 이것도 모아가는 투자로 가져온 건데 빠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조금 길게 보실 분들의 한해서 천천히 모아가는 걸로 가능하다고 보는 게 요겁니다. 일단 원자재도 원자재지만 에너지가 또 문제죠. 에너지가 또 엄청나게 문제가 됐고 에너지는 아직도 해결의 문제가 필요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뿐만이 아니더라도 에너지는 되게 문제가 돼요. 저탄소 뭐 그린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한데 유럽도 그렇게 마찬가지로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원전이 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전이 간 겁니다. 원전주가 갔던 거죠. 왜냐 그 당장 에너지를 할 수 있는 게 소형 원전이 정말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나. 하지만 소형 원전으로만 채울 수 없기 때문에 풍력이나 태양광은 꼭 필요해요. 그게 이제 말 그대로 미국의 정책이기도 했고 유럽의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로 많이 길게 보면 장기 투자를 한다 그러면 정말 맞는 섹터가 될 수 있어요. 뭐 수소도 그럴 수 있고. 하지만 이번에 원전에서 수급이 좀 빠져나가고 있죠. 빠져나가고 조정 있고 고점대에 있기 때문에 재차 상승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미 고점대에서 좀 많이 머물러서 좀 매물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도 느껴지고, 그렇다 그러면 다음으로 또 갈 수 있는 것이 또 에너지 관련주 중에 태양광이나 풍력 쪽에도 수급이 좀 돌 수 있지 않을까. 이미 엄청나게 오래 쉬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니까 이건 좀 모아가는 투자, 빠르지는 않을 겁니다. 빠르지는 않을 거지만 모아가는 투자. 그래서 CS 윈드나 하나솔루션이 대장주죠. 각각 CS 윈드는 풍력의 대장, 하나솔루션은 태양광의 대장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서 접목해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조금 그 긴 싸움을 잘 하시는 분한테 어울리겠지만 바닥권에서 천천히 가져가면서 좀 중장기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온 거니까 한번 참고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종목을 좀 이렇게 몇 개 훑어봤어요. 훑어봤는데 일단 미국 장도 좀 선물지수가 좀 아침에 불안했거든요. 0.8까지 코스닥이 밀리고 이렇게 선물지수 밀려서 또 이렇게 좀 이렇게 그 트랩 같은 캔들이 나오나 속임수 캔들이 나오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미국 장도 좋게 견인되는 게 좋고 요즘에는 그래요. 요즘에 시장 동료 물어봤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장이 선반영되고 있어요. 선반영되고 미국이 따라가고 좀 그런 흐름이 있거든요. 왜냐면 뉴스 나는 시점과 그런 것들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 거니까 좀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보셔야 되는데 아무튼 좀 이렇게 우리나라 장이 미국 장을 하방으로 많이 밀려도 많이 견조해주고 버텨준다라는 거, 연기금에 쓰고 버텨준다라는 것도 포인트가 되겠고, 미국 장도 정말 국채금 그 금리를 0.75% 올린다라는 악재가 쏟아졌을 때도 버텨주고 있다는 건 긍정적으로 보인다 얘기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좀 지속 상승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좀 다시 한번 반등의 파동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잘 또 대응하시기 바라겠고, 제가 내일은 방송 못합니다. 미리 말씀드렸어요. 내일은 좀 이렇게 회사에 행사가 있어서 방송을 못하니까 오늘 좀 하고 못한 건 또 금요일날 한번 또 마무리 해보는 걸로 할게요. 아무튼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